민수야, 너 민수 맞니? 네가 얼마나 찾았는데. 비 오는 새벽 골목 끝에서 남자의 비명이 짧게 끊겼어요.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그 위로 민수가 젖은 담배를 밟아 끄듯 피를 털어냈지요. 다음엔 이자 날짜 어기지 말랬지. 기억해.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에 꽂히는 쇳소리가 있었어요. 그가 발로 마지막 한 번 쿡 찼을 때 쓰러진 사내가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비에 젖은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골목을 나서려던 그때였어요. 좁은 길 모퉁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지요. 지팡이를 짚은 늙은 여자가 비를 정면으로 맞아가며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요, 젊은이 동네에 약국이 어디 있나? 여자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수는 신경질적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요. 몰라요, 할머니. 택시 타고 가요. 나 바빠요. 그때였어요. 여자가 젖은 손으로 그의 소매를 꼭 붙잡더니 흠칫 놀란 눈으로 민수의 얼굴을 훑어보았답니다. 잠깐만 이 눈이 턱선.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야 맞지? 우리 민수? 민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가슴 깊이 묻어둔 본명을 30년 전 그날 이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낯선 할머니가 정확히 불러버린 거였지요. 민수는 비에 젖은 골목에서 벗어나려 애쓰면서도 할머니가 부른 그 이름이 계속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민수야. 그 흔한 두 글자가 왜 이렇게 낯설고 왜 이렇게 가슴을 흔드는지 그는 알 수 없었지요. 그는 10수년 동안 수라는 별명으로만 살아왔어요. 조직에서 붙여준 이름이었고 그 삶 속에서 본명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지요. 할머니가 비틀거리자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비부터 피하세요. 생각보다 가벼운 몸, 흔들리는 어깨. 민수는 귀찮다는 말과 달리 왜인지 모르게 이 노인을 함부로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창문에 부딪히던 빗방울이 잔잔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젖은 옷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민수는 대충 목을 돌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조직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길자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민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혹시 가족이 있니? 그 질문은 민수의 가슴을 쿡 찌르듯 아픔을 남겼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없었어요. 길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6살 때 부모님과 헤어진 기억은 없니? 민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손을 잡고 있던 따뜻한 감촉,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둠, 폭우 속에서 울부짖던 어떤 날. 그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할머니, 그런 얘기를 왜 물어요? 길자는 눈을 떨며 대답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고 민수는 잠시 불편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를 불편하게만 하지는 않았어요. 카페 밖에 비가 서서히 그치자 민수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밤 늦었어요.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민수야, 우리 애를 참 닮았구나.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그 말은 단순히 닮았다가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았다는 확신 같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오래된 상처를 살짝 건드린 것처럼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밖으로 걸어 나오자 젖은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과거가 다시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은 찬물 같은 고아원 방에서 고개를 들고 울음을 삼키던 모습뿐이었지요. 누구도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강해지는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조직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오늘 낯선 할머니가 부른 이름 하나가 민수의 견고한 껍데기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금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그조차 알지 못한 채로요. 민수가 골목으로 다시 들어서기 전 휴대폰이 거칠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태식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왜 안 받아? 이 새끼가. 문자는 짧고 위협은 길게 남았어요. 민수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의 부하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수, 보스 찾는다. 노인네랑 뭐 하던데? 기특하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신경 꺼. 그러나 부하 하나가 길자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할망구, 너한테 무슨 꿍꿍이 있냐? 돈 냄새라도 나냐? 그 말에 길자가 움찔했고 민수의 눈빛은 즉시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그 입 닥쳐. 하지만 부하들은 태식에게 보고할 거리를 찾은 듯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지요. 보스 오겠다. 기다려봐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골목 입구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울렸습니다. 태식이 나타났지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의 얼굴엔 낯익은 냉소와 권력이 섞여 있었어요. 수야. 태식은 담배를 털며 말했지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잡음이 많아? 민수는 숨을 훅 들이켰어요. 길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져 있었지요. 이분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세요. 태식은 웃으며 길자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상관없는 사람? 수, 내 주변에 붙는 사람은 다 상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태식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은 뒤 민수의 귓가에 가까이 속삭였어요. 특히 약점이 될 만한 사람은. 그 말에 민수의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길자가 떨리는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민수야 싸우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요. 부하들이 민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제압하려 했고 민수는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부하 하나가 바닥에 굴렀지요. 태식의 표정이 비틀렸습니다. 적대적이면서도 즐기는 기색. 그래, 역시 재밌는 놈이야. 그러고선 길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잠깐 가시죠. 수 교육용으로 쓸 일이 생겨서. 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달려들었어요. 건들지 마. 그러나 태식이 이미 손짓을 했고 부하 둘이 길자를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길자는 울부짖었어요. 민수야, 제발 너는 그런 아이 아니야.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태식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뼈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길자를 억지로 끌고 가자 민수는 혈관이 터질 듯 분노가 치솟았어요. 놓으라고 했지. 그는 두 부하 사이로 돌진하며 팔꿈치로 첫 번째 부하를 가격했고 두 번째 부하의 턱을 잡아당겨 쓰러뜨렸지요. 길자가 외쳤어요. 민수야, 다치면 안 된다. 하지만 민수의 귀에는 그 말조차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태식만을 향해 있었지요. 태식은 손뼉을 느긋하게 치며 말했어요. 역시 나한테 배운 놈답다. 그러면서 태식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죠. 근데 말이야, 수. 너 어릴 때 서류가 조금 이상했거든. 민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류? 태식은 비웃으며 말했죠. 내가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말이야. 가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민수의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은 길게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딱 맞네. 저 노인네가 내 혈육이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지 알겠지? 민수의 피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틈에 태식은 손가락을 튕겼고 부하들이 길자를 다시 끌고 갔지요. 할머니, 민수가 절규하며 뛰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사정없이 찼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어깨 위로 차가운 발자국이 올라탔지요. 태식은 그를 짓누르며 말했다. 수야, 넌 우리 손에서 못 벗어나. 길자가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민수야, 너는 내 손주 맞다. 우리 애 닮았다. 그 말은 민수의 부서진 마음을 또 한 번 뒤흔들었지요. 그때 골목 밖에서 순찰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하자 민수는 그 틈을 타 몸을 비틀어 태식의 발을 벗어나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할머니 기다려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는 멈춰 설 수 없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민수는 길자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뛰고 또 뛰었어요. 숨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아무 일 없게. 그러나 도착한 건 이미 비워진 도로뿐이었지요. 길자를 태운 차량은 거센 밤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내려쳐 울분을 삼켰어요. 왜 또 뺏어가?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수 씨? 소연이었어요. 그녀는 민수를 발견하고 놀란 듯 달려왔지요. 아까 골목에서 그분이 끌려가는 걸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어디로? 소연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창고 쪽이에요. 이 근처 오래된 곳. 위험할 수도 있다고. 민수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소연의 만류도 들리지 않았지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몰아쉬며 철문 사이를 들여다보았어요. 안쪽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다. 민수의 눈이 흔들리고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맹수처럼 움직였어요.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가장 먼저 부하 둘을 제압했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길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민수야, 왜 왔어? 위험한데. 민수는 묶인 끈을 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나 그때 천천히 문이 열리며 태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민수는 길자를 뒤로 감싸며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밑에서 벗어날 거예요. 태식은 웃으며 칼을 꺼냈습니다. 날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민수는 길자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절 믿어요. 그리고 그는 태식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식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민수를 비웃듯 바라보았어요.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노인네. 확실히 혈육 맞나 보지. 민수는 숨을 멎은 듯 굳었어요. 태식은 계속 말했죠. 내 고아원 서류. 가족이 있었다더라. 그때야 관심 없었지만 오늘 보니 정확하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뒤쪽에서 소연이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민수 씨, 경찰 곧 와요. 그녀는 손에 구겨진 종이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가 남긴 메모예요. 잃어버린 손자를 찾고 있다면서 그 이름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민수, 할머니의 손자 이름. 민수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할머니가 내 가족? 그가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부하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침을 튀기며 소리쳤죠. 지금 나가. 수. 하지만 민수는 이제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태식, 끝냈어요. 당신하고 난 여기까지예요. 창고 안에서 민수와 태식이 정면으로 서 있었어요. 길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눈으로 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수야, 그러지 마라. 넌 착한 아이다. 그 말은 민수의 마지막 균형을 바로잡았어요. 태식, 오늘 여기서 끝내요.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창고 전체가 흔들릴 듯 충돌이 시작됐어요. 태식은 빠르고 신중했지만 민수는 더 단단했어요. 길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의 몸을 움직였지요. 몇 차례 뒤엉킨 끝에 민수는 태식의 팔을 비틀어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철제 바닥에 쾅 하는 소리가 퍼졌고 태식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부하 대부분은 이미 제압되었고 태식도 손이 뒤로 꺾인 채 바닥에 누워 분노에 찬 눈으로 민수를 노려보았어요. 수, 너 이 자식 배신하려고. 민수는 담담히 말했지요. 이제 그쪽 밑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태식을 끌고 나가자 길자가 민수를 향해 서둘러 다가왔어요. 우리 민수야. 민수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절 버리지 마요. 저도 할머니 안 버릴게요. 길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를 짓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지요. 창고 밖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민수의 가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소연의 도움으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민수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어요. 길자는 날마다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며 잃었던 세월을 조금씩 채우려 했지요. 민수야,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이제 혼자 아니야. 이젠. 그 말은 민수의 마음을 천천히 녹였어요. 소연은 문서 정리를 하다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내 덕분이에요. 민수는 처음으로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사람이 되었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민수는 길자와 함께 센터 앞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자가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다. 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닿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전 버려진 게 아니라 돌아올 곳을 몰랐던 거였어요.
길자는 그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어요. 우리 민수, 이제 행복해라. 민수는 처음으로 밝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도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거리는 고요하게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 잡힌 수가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사람, 김민수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단단한 가족, 길자 할머니가 있었지요.